우리가 일을 볼 때 무슨 단어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이라는 게 현장 관리하기, 조언하고 충고하기, 뭐 확인하기, 발표하기 이런 용어들로 정리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명사가 아니고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갖는 특징은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방향성. 즉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들여서 뭔가 하는 거 그게 일이라는 것하고도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의 단위들을 알아야 우리가 일이라는 걸 정해낼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싫어하는 일인지 그 다음에 잘하는 일인지 못하는 일인지 이런 걸 구분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학생들한테 좀 써보라 그랬어요. 예. 좋아하는 일이 뭔지 그러면은 이렇게 씁니다. 게임하기 네. 네, 좋아하는 일 축구하기 이렇게 적고요. 싫어하는 일 그러면 뭐 하라면 무슨 과목을 적어요. 뭐 국어 수학 뭐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진로를 찾아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되고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이 프레디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프레디저가 프레디저가 일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쉬운 두 가지입니다. 물건에 관한 것이 13가지, 사람에 관한 게 13가지, 데이터에 관한 게 13가지, 아이디어에 관한 게 13가지. 이렇게 해서 총 쉬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좋아하는 일을 좀 선택해봐라. 네, 그러면 네. 그 선택한 카드를 개수를 가지고 어떤 직무에 맞다, 어떤 직무가 안 맞다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거든요. 교수님, 네. 13가지로 나눈 이유는 있습니까? 혹시 이 사람이 항상 13가지 분명히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의 연구 목적은 뭐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카드 쉬운 두 장도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일이라는 걸 전부 다 나열하게 되면 관리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나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됩니다. 왜 그러면 제가 13이라는 소리 들었을 때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좀 있더라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이유가 있는가? 예, 없고요. 하여간 13가지로 정리하는 게 기본이고요. 12가지를 쓰는 그런 연구가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라는 것을 저는 새롭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예. 뭐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직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입니다. 이렇게 봐야지 진로하고 결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머리하고 몸을 써서 하는 모든 활동 이렇게 돼버리면은 진로와 관련 없는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저는 그건 아니고 여기서 다루는 일은 직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이렇게 정의하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직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이 일이다. 그러면은 직업 외의 다른 쪽에서 요구하는 지식이나 기술은 여기서는 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죠. 네, 여기서 다룰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뭐 레저 활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일일지는 모르겠으나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을 갖는 데 필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렇게 해서 좀 빼버리면 좋겠고요. 다 이제 직업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겁니다. 직업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 시간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인 거죠. 사전적 직업도 이게 사전적 정의죠. 그래서 직업을 보면은 이게 지금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봤을 때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염색하기, 디자인하기, 재단하기, 봉제하기, 운반하기, 판매하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패션 디자이너죠. 자, 그 다음에 헤어 디자이너가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머리 자르기, 염색하기, 퍼머하기, 그러니까 모발 관리하기, 머리 감기기 이런 일을 하는 게 헤어 디자이너란 얘기죠.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직업은 일이 종합해서 만들어진 단어다. 여태까지 사전적인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저는 좀 다른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 사전 직업, 사전적 정의 아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 버는 일.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직업 또는 직업 선택의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생계 유지 있고 두 번째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두 번째가 사회봉사, 세 번째가 자아실현 이 세 가지 직업 선택 그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사전적 정의가 너무 지나치게 생계 유지에만 있는 것이 아닌지 뭐 원치 않지만은 사회봉사를 군인 같은 직업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아실현 정말 내가 좋아서 한다 하는 이제 그와 같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새롭게 이를 또 정의를 하시는지요? 자아실현을 해서 먹고 살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냥
저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돈을 버는 일들의 조합. 네, 이렇게 네. 본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 거가 이번에 이제 김창 교수님이 새롭게 정의를 하셨다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타고난 적성과 자 네네. 지금 사전 전형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여기 보면은 국어 사진 이렇게 나와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아. 이 말이 있는데 저는 여기 동의를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아실현이랑 뭐 사회봉사는 어떤 교육적 명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또 싶어요. 이게요, 교수님 요거 갖고 이제 말씀드리면 직업난이 났을까? 우리 이제 실제로 이제 입시를 든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1학년, 2학년 때 이제 생활기록부에 직업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1학년, 2학년 때하고 3학년 때가 틀려. 사실 그런 거 갖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 제가 1, 2학년 때고 3학년 때고 틀린데 이거 대학에서 어떤 캔슬 걸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입장에서는 바뀌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너희들 갖다가 지도하는 교수님들도 뭐 이직을 준비하시는 교수님도 계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바뀌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 그렇게 제가 지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뭐 직업을 네. 참 고등학교 1학년 때 A라는 직업을 선택했다가 예. 그다음에 뭐 B라는 직업을 선택했다가 C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학년 때 아는 지식의 범위와 2학년 때 지식의 범위, 3학년 때 지식의 범위 다른데 그 조그맣게 만들어진 그 지식의 범위 안에서 선택한 결과물이 어떻게 지식이 확장되면서 같이 발전을 안 해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가 볼 때도 수많은 학생들하고 접하면서도 딱 이거다 하나 갖고 꽂혀가지고 계속 그거를 밀고 온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바뀌죠. 예, 이 부분 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문제인데요. 예. 직업을 자꾸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성인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왜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라. 설명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작정하고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정말 중고등학교 때 노력해서 대학교 때 전공을 나오고 이렇게 가지고 그 직업을 갖고 있냐? 이건 택도 없는 얘기고요. 예. 그렇게 간 사람은 사실은 호주에서 조사한 결과 보면 6%입니다. 네.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행복한 친구들이네. 무지하게 특이한 경우죠, 사실은. 오히려. 그리고 운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아, 운까지도? 네, 그러니까 부모님 잘 만난 사람일지도 몰라요. 안 그러면 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타고난 자기의 소질을 개발하고 익힌 학생이 되겠네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지금 여기서 이제 김연아 씨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보자면 네, 네. 어려서부터 스케이팅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하냐 이거죠. 그 직업은 끝난 거죠. 지금 네. 뭐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더 이상 스케이팅은 탈 수 없는 나이가 돼버린 거죠. 그거는 한정된 직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렇게 자기의 소질을 개발했다고 쳐도 그 직업을 계속 영위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교수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스케이팅 선수야. 네. 그럼 지도자로 계속 가는 건 그 직업의 어떤 계속적인 지속적인 어떤 영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지도자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직업 쪽에 관련돼 가지고서 포커싱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분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야는 어떤 분야냐면 이건 호주에서 지금 분류하는 방법인데요. 직업 구인 광고를 전부 다 수백만 개 구인 광고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사람을 찾고 있는지. 그랬더니 한 7개 분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 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 제너레이터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타고난 재주 갖고 먹고 사는 예체능 쪽에 주로 있는 아티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나 동물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는 케어러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직업이 있는데 이제 코디네이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뭔가 새로 기획하는 사람들이 있죠. 디자인하는 사람. 그 디자이너나 엔지니어가 여기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들을 전달해주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죠. 교사도 여기에 속하고 아나운서도 여기에 속하는데 그런 인포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자이너나 엔지니어들이 뭐를 기획해 놓으면 그걸 이제 실현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테크놀로지스트나 디벨로퍼들이 있는 거죠.
그럼 저희 같은 경우도 인포모가 되겠네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인포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저는 인포머 정도 또는 제너레이터 이렇게 한 7개 정도 분야만 보고 예. 진로를 처음에는 생각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업하고 싶은 사람은 제너레이터고요. 네, 네, 네. 그러다 사업이 안 되면 영업하면 되잖아요. 네. 그게 거기도 근데 같은 제너레이터 영역이란 뜻이죠. 그 7개 영역 범주에 특별히 안 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안 되는 범위가 있을 수는 있으나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일반적인 범위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빠지는 것 같고 만약에 빠져있는 8번째를 찾으신다면 그거는 여러분 겁니다.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직업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돈을 버는 일들의 조합인데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적성과 그죠? 네. 적성과 능력입니다. 이거 직업 가진 거 보면은 적성 안 맞아도 하고요. 아. 능력 없어도 하더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적인 정의는 정말로 그냥 보기 좋은 네.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사전적 정의랑 그리고 또 어릴 때 이제 자아실현이니 사회봉사니 하는 이와 같은 교육적 정의랑은 좀 달리 교수님께서는 직업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돈을 버는 일들의 조합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보면은 일에 대한 건 막연하고 좀 추상적이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직업은 뭔지 확 들어오니까 구체적이다. 그래서 일을 쫓지 않고 항상 직업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현상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네. 제가 알고 여기 관계된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아시죠, 교수님? 예. 제가 이제 그 저자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한번 중앙일보 첩대로 우리나라에 와서 저도 강연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로미 리프킨. 예. 저도 그때 이제 굉장히 여기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요새 많이 느낍니다. 점점 없어지는 직업도 사라지는 게 있고 생기는 직업도 나타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직업에 포커스하면은 계속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일하는 능력을 못 갖추고 직업만 쳐다보다 끝나는 거죠. 네. 여기서 예를 들어보죠. 범죄자 잡기를 나는 범죄자 잡는 일에 기여하겠다 라고 방향을 세웠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게 경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범죄자 잡기. 저는 AI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죠? 범죄 잡는 프로그램을 하면 되잖아요. 일단 CCTV 제조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심리학자. 뭐 심리학자고 프로파일러. 이것도 있을 것 같은데 출입국 관리직 지원. 그렇죠. 이것도 좀 낯설죠.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은데. 출입국 관리 직원도 범죄자 찾기 한다.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SNS 분석가. SNS 분석해가지고 잠재적 범죄 그 마이너리 리포트 생각이 나긴 하지만 댓글만 이렇게 분석을 해도 충분히 그거 이제 AI 프로그램 해가지고 잡아내서 접근하면 IP 추적해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경찰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범죄자 잡기가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과 싸우는 것도 목표가 돼야 되지 군인이 되는 게 목표가 안 되는데. 그런데요, 교수님 그럼 우리가 범죄자 잡기 그럼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경찰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대중성을 만들도록 하는 게 이제 교수님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야 되고요. 일을 자꾸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을 체험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책으로 지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궁금해하는 요소가 좀 있는데요. 직업을 추구하지 말고 일을 추구하라. 이제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범죄자답게 일을 추구하는데 직업 세계에서는 경찰이 됐는데 경찰은 또 그 경찰 조직 속에서 자기네들의 역할과 기능을 분화시켜서 우리는 범죄자 잡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도 고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찰직 프로파일러, 경찰직 경찰청 좋은 심리학자, 경찰청 근무 빅데이터 분석가, 경찰청 근무 모든 걸 그 조직 속으로 다 담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되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것은 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일을 가야 되는데 직업세계의 그 집단들은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군인 속에서도 드론 부대를 또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조금 좀 혼란스러운데요.
결국 지금 현재 뭐 법과 제도가 네. 이렇게 올가매고 있겠죠. 오히려 근데 사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탐정 같은 거예요. 탐정, 사설 탐정. 사설 탐정. 네. 우리나라 지금 사설 탐정 법이 이렇게 계류가 돼 있다고 들었는데 통과가 됐는지는 확인을 못 해왔습니다만, 그 만약에 탐정이 나오게 되면 이제 네. 경찰의 업무를 보조를 하게 되겠죠. 네. 또는 아마 대립의 관계가 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경찰들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놓쳐버린 사건들을 그렇죠.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욕구 때문에 해야 되니까 네. 돈을 받아가면서 유료를 할 거 아니겠죠. 그러면은 경찰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범죄자 잡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범죄자 잡기라고 한다면. 네. 그 사이에 일과 직업 사이에 결국은 법과 제도, 네. 규제 이 부분들도 연결되어 있네요. 네, 네. 자, 그럼 좀 더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업을 갖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약간씩 좀 흥미가 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많이 생깁니다. 네, 이 일을 한 5가지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네. 어느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업을 하나를 가지려면 A라는 직업을 가지려면 일 5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아까 헤어 디자이너나 패션 디자이너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네. 네. 근데 이게 5가지를 해서 A라는 직업을 가졌는데 직업 B로 옮겨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일을 배우는 거죠. 여기 이제 기존의 일이 있고 새로운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직업 2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새로운 일을 배워야 됩니다. 네, 네. 새로운 직업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일을 배워야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일을 더 외우면 또 새로운 직업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게 일반 사람들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 예를 갖다 한번 들어줄 수 있어요? 예를요? 예. 고등학교 교사하고요. 대학교 교수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죠, 당연히. 네, 네. 박사학위를 따면 되거든요. 네. 박사학위를 따고 논문을 쓰면은 네. 고등학교 교수가 교사가 대학교 교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경찰도 군인이 될 수 있고요. 군인도 경찰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일반인을 다루면은 경찰이고요. 뭐 적을 다루면은 그건 군인이고요. 뭐 총 쏘는 거 비슷할 거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죠? 작전하는 거 비슷할 예. 거 같고요.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직업을 옮겨가는데 결국은 새로운 일을 배워야 되는데 저 새로운 일이라는 게 뭐냐면 산업혁명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뭐냐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어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네. 다시 얘기해서 드론을 조종하는 기술을 가져야 경찰 부대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드론 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전공이 나왔습니다. 전공. 자, 그러면 이제 일에 대한 부분 이 부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자, 이어서 전공과 관련한 부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